2022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꼭 해야 하는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2021년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기라는 주제로 학년군별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2년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를 크게 학습 측면 3가지와 생활 측면 2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측면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공부 습관 기르기입니다. 공부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보거나 학원을 다니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책상 앞에 앉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 본인이 오늘 몇 시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 여름방학 때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며 공부 습관을 기르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학기 중에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기 어렵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꾸준하게 아이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밤에 잠을 자기 전 오늘 나의 생활을 반성하는 등 공부 습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름방학 때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은 보통 한 달 정도인데 아이가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공부 습관만 잡아도 대성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매일 조금이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수학 복습을 해야 합니다. 학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략 10개 과목을 배웁니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예체능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등입니다. 이 과목들 중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은 단연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듀넷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수업 연구 자료에서 수학 과목을 클릭하면 초3부터 초6까지 각 단원의 평가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서도 자율학습, 자율평가를 클릭하면 각 과목별 평가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각 단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들은 지금 다소 학습이 부진해도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워낙 위계가 뚜렷하고 계열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학년의 모든 단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어느 단원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방금 말씀드린 에듀넷과 이 학습터를 활용하여 아래 학년의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는 계속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결손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때에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학기 수학 시간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수학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 중 학습 측면의 셋째는 바로 온책 읽기입니다. 혹시 온책 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책 읽기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온 말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근거한 독서 교육입니다. 즉, 한 권의 글밥이 있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자기 생각을 쓰며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온작품 읽기라고도 부르는데 한 권의 책을 깊고 꼼꼼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평소 꾸준하게 책을 읽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소수의 책 읽는 아이들도 아주 얇은 책을 봅니다. 학교에서 독서록 숙제를 내주거나 강제로 읽게 하니까 억지로 읽는 것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소 도전해보지 않았던 좀 더 글밥에 있는 책을 선택하여 꾸준하게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평소 읽던 책보다 두꺼운 책에 도전하여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 다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성취감을 얻고 독서의 재미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온 책 읽기에서의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의 선택은 부모님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희망하는 책을 골라야 합니다. 책을 읽는 건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책을 직접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책을 읽지 않았던 아이가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막연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여러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시고 아이가 그 안에서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아이가 여름방학 온 책 읽기에 도전할 때 부모님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에게 온 책 읽기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강력하게 권해줍니다. 책도 추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본인이 읽을 글밥이 많은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책 읽을 동안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또는 아이가 엄마 나 5번 레인 읽어볼게요. 그런데 엄마는 책 안 읽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온 책 읽기에 도전할 때 부모님도 함께 부모님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으셔야 합니다. 대화 소설을 읽으셔도 되고 아이가 보는 책을 함께 읽고 나중에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참 잘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 중 이제 생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가족여행입니다. 사실 이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가족여행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5학년 저희 반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초등 자녀들과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가족 간의 정도 더욱 쌓을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하게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 여행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집 근처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저녁 시간 가볍게 집 주변 산책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는 가족 여행을 통해 아이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 마지막 5째는 취미생활 키워주기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나요? 요즘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딱히 즐길 거리가 없으니 아이들은 가장 만만하고 쉬운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 시청에 빠집니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빠지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에게 취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아이가 하던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방학 때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를 배워보면 좋습니다. 또는 태권도, 검도, 수영 등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 친숙하니 공부 관련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들어보고 운영해 보도록 해도 좋습니다. 게임 채널이 아니라 공부 관련 또는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 브이로그 등을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여름방학 때 동물이나 식물 키우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실과 시간 동식물 키우기 단원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실습 없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아이가 직접 동식물을 키워보면 생명의 소중함과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방학 때 새로운 취미생활을 익혀두면 나중에 2학기 때 공부 또는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새로 익힌 취미생활을 통해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올 여름방학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학습 측면 3가지, 생활 측면 2가지입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는 첫째, 규칙적인 공부 습관 기르기. 둘째, 수학 복습하기. 셋째, 온책 읽기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측면에서는 넷째, 가족 여행 가기. 5째, 취미생활 키워주기입니다. 여름방학은 한 달 정도로 짧습니다. 제가 언급한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5가지 사항 중 우리 아이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아이와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